안녕하세요. 마케팅 목표 수립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디지털 마케팅 과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정성적인, 정량적인 목표를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디지털 마케팅 맥스 올인원 패키지의 특징에 대해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맥스 과목은 성인 대상 실무 교육 시장에 속해 있고 그 중에서도 마케팅 교육 분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좌 포맷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 대상 마케팅 온라인 강의 시장 내에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시장 내에서도 평생 소장할 수 있다는 점, 최신의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에 따라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이 속한 시장과 시장 내에서의 제품의 특장점을 기반으로 정량적인, 정성적인 목표를 수립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정성적인 목표에 대해서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마케팅 과목은 온라인 교육 포맷 중에서도 입문 과정으로서 디지털 마케팅의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시 이후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베스트셀링 과정이기도 합니다. 즉, 저희 온라인 교육 과정의 마케팅 분야 중에서도 이 마케팅 교육 분야로 처음에 입문하기에 굉장히 좋은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많은 마케터들을 유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이 과목의 메인 타겟은 현업의 한 3년차 이하의 마케터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페인 포인트로는 마케팅 플랫폼 활용에 노하우를 갖추고 싶다 라던가 마케팅 비용 대비 효율을 극대화하고 싶다 등의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메인 타겟들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주겠다 라는 방향으로 포지셔닝을 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케터라면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디지털 마케팅 입문서 정도로 디지털 마케팅 맥스를 포지셔닝 하자라는 목표를 수립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성적인 목표, 즉 상품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져갈까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정량적 목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제품의 목표 매출을 설정해야 될 겁니다. 목표 매출은 초기 목표 매출에 대해서는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시장의 규모를 봐야 할 것이고 기간별로는 판매의 기간이나 이 제품의 매력도, 시장에 얼마나 소구하는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것이고 CAC 퍼센티지의 흐름, 즉 우리가 마케팅 비용을 썼을 때 그거 대비로 효율적으로 결제가 일어나는가 그것의 흐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래프가 실제 디지털 마케팅 맥스의 기간별 매출 추이이고 대부분의 올인원 패키지들의 매출 추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올인원 패키지의 제품 생애 주기는 왼쪽과 같은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초반에는 매출이 론칭 이후에 급상승하다가 이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매출이 줄어드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절하게 목표 매출을 설정해야 될 겁니다. 마케팅 예산도 이런 매출의 흐름과 함께 움직여야 할 텐데요. 따라서 마케팅 예산을 선정하실 때는 매출의 규모에 대해서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되고 총 매출에서 현재 이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 판매 기간, 그리고 마케팅 비용 대비한 이익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케팅 예산은 늘 신규 채널이나 상품을 위한 테스트용 비용을 따로 또 추가로 분배를 해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품 론칭 이후에 특정 개월 수 이전에는 30만 원 이하로만 분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오픈 이후에 시장의 반응을 테스트하기 위한 비용을 분배를 하고 특정 시기가 지나간 이후에는 몇몇 개의 기준에 따라서 상품의 티어를 구분해서
총 마케팅 예산에서 일정 퍼센티지를 분배해야 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전월의 매출 규모, 전월에 이 제품이 시장에서 대박을 내서 50억의 매출을 냈다. 평균 10억 정도 내던 매출이 특정 상품이 론칭되고 난 이후에 그 상품에서만 50억이 발생을 했다 하면 당연히 더 많은 마케팅 예산을 분배를 해야겠죠. 그리고 총 매출 대비해서 해당 과목이 차지하는 비율, 총 매출의 50%까지 견인하는 상품이다 라고 하면 탑티어로 분류를 하고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의 예산을 분배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시기도 고려를 해야 될 텐데요. 론칭된 지 굉장히 오래된 상품임에도 아직도 마케팅 비용을 많이 쏟아붓는다거나 하는 식의 의사결정은 제품의 시기별 스테이지와 맞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고려해서 마케팅 예산을 분배를 해야겠고요. 마지막으로 CAC 퍼센티지의 추이, 즉 마케팅 예산을 분배를 했을 때 효율이 나는 과정인가, 그만큼 결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과정인가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케팅은, 특히 디지털 마케팅은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위한 예산을 따로 생각해 두셔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봤던 올인원 패키지의 제품 생애 주기 안에서 디지털 마케팅 맥스가 요쯤에 위치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초반에 론칭 이후에 매출이 굉장히 급상승하는 시기는 지나가고 론칭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마케팅 예산을 많이 분배해서 이 제품의 시장성을 봐야 하는, 매출을 드라이브 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일정한 기준들을 기반으로 디지털 마케팅의 1 마케팅 예산을 30만 원으로 배분하자 라고 결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디지털 마케팅 맥스의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론칭 시기, 이 제품의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오른쪽과 같은 목표를 세팅했다고 봅시다. 정량적으로는 1 마케팅 예산을 30만 원 분배할 거고 월 예산은 900만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CAC 퍼센티지가 33% 정도다. 이것이 목표다라고 우리가 퍼센티지를 정하면 월별 목표 매출은 한 2,700만 원 정도 잡히게 됩니다. 주별로는 한 65건 정도의 결제를 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별, 일별, 월별 목표를 세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성적인 목표는 현업 신입 마케터들이 모두가 다 공부해야 되는 입문서다 라고 포지셔닝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목표 세팅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광고 구조를 수립해야 되고 KPI는 채널별로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